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가 준비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확인하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점화되는 통화전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화두는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최근에 다시 좀 시기가 좀 늦춰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점화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좀 여러 나라에서 다시 한번 지금 통화 금리를 좀 낮추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지난주 뭐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이러한 정책은 쉽게 펴기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뭐 고용 관련된 지표라든가 그리고 뭐 GDP 성장률을 봤을 때 사실 뭐 안정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가 펀더멘털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좀 늦추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신흥국이라든가 미국의 다른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자금 이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다시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호주가 선수를 쳤습니다. 네. 뭐 금리를 좀 인하를 시키면서 굉장히 발빠른 행보를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유동성 장세가 조금 더 지연이 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늦추게 되면서 신흥국들의 어떤 발빠른 정말 대응이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인데, 석 달 만에 호주가 기준금리를 낮췄단 말이죠. 여기에 있어서 좀 매신들의 좀 반응 좀 이례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어떤가요? 일단 로이터에서는 사실 그 호주의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에코노미스트들이 맞추긴 했습니다. 뭐 15명 중에 13명이 점칠 정도로 좀 뻔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0.25%를 낮춰서 2%까지 이렇게 내려온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상 최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호주는 뭐 땅을 파가지고 자원을 파는 나라입니다. 뭐 그런 원자재들 중국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파는 나라이기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석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뭐 자국 경제가 조금 뭐 많이 좀 침체되는 모습들, 디플레이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호주 경제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라는 측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라는 중앙은행의 의지가 금리 인하로 이어졌다라고 로이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떠한 효과로 나오느냐, 결국에는 금리를 낮추는 것은 증시가 부양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네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한국의 사례에 대해서 상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사실 작년 하반에서 올해 한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 의지가 상당히 낮은, 약간 없는 나라였는데 최근 들어서 금리를 좀 낮추고 이런 좀 스탠스를 좀 적극적으로 바뀐 데에 대해서 상당히 글로벌 머니 매니저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우리나라 뭐 코스피 12% 정도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밀리는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수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정책 모멘텀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뭐 다시 좀 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좀 흐름을 좀 우리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봐야 될지 이런 파급력 부분도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자, 글쎄요. 지금 이제 가장 큰 게 중국과 그리고 그리스입니다. 중국이 최근 들었으면 다시 좀 약간 좀 증시가 한풀 꺾이는 이런 모습이고, 그리스의 최근에 어떤 악재가 좀 다시 좀 대두되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 놓고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아무래도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11일 날까지 해서 그리스 채무한도 협상이 좀 뭐 예정돼 있다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증시로서는 상당히 좀 큰 부담감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좀 세게 사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렇게 좀 보여주고, 이 안에서도 또 뭐 트로이카 내부에서도 IMF가 실질적으로 유로존 채권단에게 그냥 채무를 탕감을 시켜라.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좀 노이즈가 지금 계속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미국
1분기 실적들이 좀 상당히 좀 뭐 GDP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의 실적도 강달러 때문에 한풀 꺾인 모습들을 많이 확인했었는데 국내 증시에도 사실 이런 것들은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다음 주 이제 15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 좀 많이 보는 건 상해 증시 아니겠습니까? 상해 증시가 전일 4%나, 그러니까 어제 4%나 급락을 하는 모습들. 뭐 증감위에서도 약간 좀 경고성 발언이 좀 나왔었고요.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IPO 자금들이 상당히 좀 많이 투입이 돼서 그때까지 좀 많이 유출이 좀 예상된다는 점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다음 주 중으로 해서 좀 전 세계 증시가 좀 반등에 다시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 웬만해서는 여기에서는 좀 밀리기는 제가 봤을 땐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좀 판단이 들고요. 중국 증시도 다시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다른 프로그램 보니까 신용 융자 규모 자체가 아직 증시를 10번을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아직도 잔고가 많이 남아있다는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중국 증시는 조정만 되면 들어오려고 하는 많은 자금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증시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코스피 차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아주 답답할 정도로 일주일 이상 코스닥, 코스피 둘 다 굉장히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좀 선조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머징 마켓이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머징 자금에서 약간 좀 중립성 자금들 위탈이 좀 일어나면서 약간 좀 밀리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탄탄해지면서 이번 주 악재, 다음 주 나올 악재 순간부터 다시 좀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섹터에 가져가야 되냐? 월스트리트저널 이 기사에도 화장품주,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비재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그의 매니저 중에 한 명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출국을 하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1시간 반이 걸렸다. 출국 절차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국 증시를 따라잡지 못한 머니 매니저들이 한국 증시를 대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매니저들이 생각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즐겁네요. 이런 내용을 좀 전할 수 있어서. 그렇네요. 네,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배경이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1, 2주 내에 여러 가지로 변수는 좀 많은 상황입니다. 뭐 중국의 IPO 자금 이와 더불어서 신주 물량 부담감 크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또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도 같이 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또 그 국내에서는 실적 시즌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국내 증시를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조정을 다시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마무리 짓고요. 다음 이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WTI 60달러 도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때 뭐 40달러대까지 밑바닥을 모르고 내려갔던 유가가 서서히 좀 올라가면서 지지선을 좀 확인을 하더니 지금 최근에 올 들어서 이제 가장 높았던 60달러까지 드디어 찍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가 전망들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자, 일단은 이 60달러까지 좀 올라온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뭐 미국이 산유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사우디, 그러니까 오페크 국가에 우리가 의존했던 이 에너지 패권을 미국이 가져가려고 하는 사이에 미국이 원유량을 상당히 좀 많이 늘렸다. 이렇게 돼서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뭐 한 마이너스 60% 정도 날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가격이 꺾였었죠. 최근 들어서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재고로 쌓아놓을 데도 없고 산유량을 조금 줄이지 않겠느냐. 아주 미약하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센티멘탈을 건드렸고 43불을 저점으로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45불 정도의 말씀을 드렸고요. 하반기 정도 돼서 한 60불에서 70불 정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좀 반등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사실 60달러 선까지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추가 상승이 업사이드 공간이 좀 많이 있을까라는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다시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수요 쪽으로 봤을 때 이 유로존의 수요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 미국 쪽에서는 이 산유량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공급 쪽으로 부담이 된다라는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외신 쪽 반응 어떨까요? 일단 CNN 머니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상투를 잡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WTI가
30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은 완전히 틀리면서 40불을 찍고 지금 60불까지 올라 있는 상태, 30% 이상 상승을 했다라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미국의 산유량이 감소하는 움직임을 약간 좀 보여준 것들, 그리고 유럽의 지표 호전이 좀 유가 상승을 이끌었다. 그리고 중동의 아시아 수출 물량들에 대해서 가격을 유지하고 뭐 이라크 쪽에서 뭐 산유량이 좀 감소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짚으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유가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이런 ETF 상당히 좀 지금 부담스럽다. 30%나 올랐다. 펀더멘탈 이슈가 전혀 제거되지 않았다. 산유량이 아직 뭐 숏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리그선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은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요, 어쨌든 지금까지 60달러까지는 좀 쭉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방 없이 그냥 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서가 이제 고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동 소식들을 좀 들어보면은, 리비아가 지금 일단 수출 중단을 했다는 소식들, 거기에다가, 사우디가 지금 미국 쪽에 대해서 이제, 공급 가격을 늘리겠다, 높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인 것 같긴 한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헤지펀드에서의 의견은 뭐 시기상조다, 좀 이런 얘기가 또 있고, 공급 과잉이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예. 사실 저희가 뭐 운도 어느 정도 따라서 뭐 저점을 잡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러한 그 선물 가격이 30%로 일방적으로 올랐을 때 여기서 올라탈 것이냐라는 문제를 한번 물어보게 되면, 펀더멘탈 계산이 있다면 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펀더멘탈이 개선이 없다면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후자 쪽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산유량이 줄어야 합니다. 줄여야 하고요. 수요량도 상당히 늘어나야 합니다.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우리가 2분기에 갑자기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예측하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펀더멘탈, 미국 경제가 좋아야지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는 이제 단순한 논리를 좀 접근을 해봤을 때, 네.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많이 쓰지도 않는 유가가 일방적으로 저점에서 30% 반등을 했다.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국면이라 좀 판단이 듭니다. 모든 이제 그 수익은 그러니까 이제 비용 대비 수익률이 아니라 리스크 대비 수익률, 리스크 대비 이제 그 프리미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좀 메리트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산유량이 많이 줄었다면, 미국 경제가 진짜 좋아졌다면, 우리 한국 경제도 느낄 만큼 좋아졌다면, 좀 뭐 롱으로 한번 가봅시다. 저는 뭐 2, 3년 안에 뭐 100불 간다는 얘기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그 타이거 원유 선물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수익이 난 상태거든요. 네.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매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 유가 어느덧 60달러 선까지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자리를 봤을 때 하지만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 쪽으로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개선 없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센티멘트 영향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끊고 다시 한번 중기적인 전략을 새로 세워보시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